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이데이 첫 시간으로 인사드립니다. 저희 대기업 채널에서 야심차게 모든 전문가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담당 업종들이 다 있는 상황이지만 그 업종에서 벗어나서 시장의 이슈들과 어떤 종목들을 관심 가지고 보셔야 될지도 상세하게 계속 브리핑을 좀 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앞으로 메이데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야심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메이데이에서 전문가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들은 단순 참고용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하실 때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면서 멘토님들께서 사셔라 파셔라 라는 말씀을 실수로라도 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은 이제 감안해서 좀 들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첫 시간에 출연을 해주실 한중희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멘토 한중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네. 이슈들이 네. 혹시 2차 전지 관련된 네, 일단 첫 영상인 만큼 제가 네. 담당하고 있는 2차 전지 이슈로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쉬운 걸로 가시려고 그쵸. 처음부터 가볍게 네. 네. 어떤 이슈였냐 좀 이게 앞으로 2차 전지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바로 FEOC 관련 규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이 FEOC라는 게 무슨 내용일까요? 우선은 많은 분들이 뉴스로 접하셨을 텐데 간단하게나마 좀 설명을 다시 해드리면은 이 FEOC 같은 경우는 해외 우려 기업을 약자로 표현한 건데요. 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이제 전기차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가 있었는데 세부적인 규제는 따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12월 4일 날 이제 FEOC 세부 규정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10월 4일. 네, 그렇죠. 근데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이 규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미지에 보시면은 배터리 부품과 그리고 핵심 광물로 좀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부품 같은 경우는 2024년부터 1월 달부터 적용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 핵심 광물 같은 경우는 25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24년도 이제 새해가 밝았기 때문에 제가 딱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핵심 광물은 5월? 그렇죠. 2025년도에. 2025년도에 핵심 광물이고 지금 1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부터 적용을 하는 게 배터리 부품 쪽이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럼 국내 미국이랑 중국의 영향이긴 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특히나 중국 쪽에 뭐 투자도 좀 많이 받은 상태이기도 하고 그렇죠. 영향이 좀 클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우선은 배터리 셀 기업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이제 중국 쪽과 합작사를 좀 많이 설립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분 관계에서 또 이제 이 FEOC에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FEOC 세부 규정이 확실하게 나오는 거를 좀 손꼽아 기다렸는데 12월 4일 날 이제 발표가 됐을 때 중국 지분이 25% 이상이 넘어가면은 FEOC로 이제 해당이 되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조금이라고 하죠. 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의 타격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투자 지분의 25%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투자금이라고 하면은 지분에 투자를 한 기업이 전부 다 규제 대상입니까? 아니면은 자본을 보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래 밸류를 보고? 우선은 이제 합작사를 같이 설립을 하게 되면은 그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할 때 지분이 이제 나뉘잖아요. 근데 그 지분이 중국 쪽 이제 기업, 중국 정부에 이제 뭐 관여를 받는다던가 아니면은 자금이 들어갔다던가 그런 중국 기업의 지분이 25%가 넘어가게 되는 합작 법인 같은 경우는 규제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싸우는 게 중국의 자본을 규제를 하겠다. 뭐 그런 얘기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뭐 하긴 광물 수출 규제 뭐 그런 것들 자체가 중국의 자금줄 그리고 공급망을 틀어 잡겠다는 얘기, 결국엔 돈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국내 기업들은 중국 자본의 투자를 지금 합작사를 설립하는 기업들은 대책 마련이 좀 중요하게 적용되겠네요. 맞습니다. 일단은 각 기업들마다 지금 거의 대략 49%에서 50% 정도의 이제 지분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회사들도 현재 이제 얘기를 하기에는 그 지분을 좀 더 확보를 할 예정이다. 아니면은 뭐 다른 쪽으로 뭔가 방안을 대책을 구상을 하고 있다 정도까지만 아직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들은 좀 더 시간이 좀 지나야지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셀 기업 같은 경우나 이 양극재 기업들
아무튼 이 합작사를 설립한 국내 기업들은 그 지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더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배터리 부품에서도 이 셀 기업보다는 제가 오늘 가지고 왔던 내용들은 분리막과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일단은 그쪽은 추후에 기회 되면 한 번 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기업 채널 안에서도 상세하게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한 번씩 보시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에서 국내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이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이 국내 기업들의 수혜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그 배터리 핵심 부품인 이 분리막과 전해액 관련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분리막과 전해액은 이 글로벌적으로 이제 중국이 상당히 많은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을 규제를 하면서 중국이 이제 미국에 대한 진출이 어려워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비중, 그 점유율을 국내 기업이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분리막과 전액의 이제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가장 좀 크게 볼 것이다. 그래서 24년도에는 그런 점유율 부분들, 그리고 이 분리막이랑 전액이 원래는 이 AMPC라고 해서 그 수혜를 원래 못 받았었어요. 근데 이 AMPC 수혜까지 이번에는 가져가는 걸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랑 중국이랑 중국과 정치적으로 규제가 계속 생기는 와중에서 다른 기업들, 셀이나 양극재 같은 경우는 약간 악재성이 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 FEOC 같은 경우는 분리막 산업이랑 전해질 산업 같은 업체한테는 오히려 수혜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신 거고.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 AMPC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수혜를 좀 입히게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AMPC라는 게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작년에 그 엄청난 그 영업이익이 생겼던 분기가 있었거든요. 그 분기 때 영업이익이 크게 나왔던 이유가 바로 이 AMPC입니다. 이게 분리막과 그리고 이 전액 업체들 같은 경우는 원래 이 AMPC, 즉 보조금을 받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변경이 되면서 바뀌게 되면서 그에 따른 수혜까지, 실적 부분까지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좀 더 실적적인 부분들, 그리고 영업이익 개선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AMPC 수혜로 인해서 뭐 세액 공제, 그러니까 세금 혜택을 좀 받으면서 그게 실적으로 좀 전가가 되는 게 2024년도 올해일 것이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수혜인 건가요? 아니면 다른 기업들이 수혜가 더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오늘 가지고 왔던 부분들은 이 분리막 기업과 그리고 전해액 기업입니다. 왜냐면 이제 이 AMPC가 적용이 아예 안 되는 부분이라. 네네. 이 기업들은 이제 분리막이나 전해질 조건 AMPC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준비하신 기업은 그러면 AMPC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아니요. 이게 분리막이랑 전액 이 자체가 원래 AMPC에 적용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돼서. 네, 이 FEOC의 이 세부 규정이 발표가 될 때 이 전액이랑 분리막도 포함이 되면서 이 분리막과 이 전액 기업들, 국내 기업들이 큰 수혜를 볼 거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관련된 이 이슈 안에서 또 어떤 기업들이 콕콕 또 집어주셔야죠. 그렇죠. 제가 또 가지고 온 종목이 총 4개의 종목을 볼 수가 있는데, 네, 분리막 기업에서 2개 종목, 그리고 전액 기업에서 2개 종목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전액 관련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두 기업이라고 네, 하셨죠? 맞습니다. 네, 두 기업 중에서 먼저 순차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2가지 종목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전액에서 2가지 종목은 엠캠과 그리고 첨보라는 기업입니다. 우선 엠캠이라는 기업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엠캠은 국내 1위의 전액 기업입니다. 그렇죠, 유명하죠.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적으로 우리가 또 나가보면은, 글로벌적으로는 1위부터 3위까지는 이제 중국 기업이 차지를 하고 있었고, 4위가 이제 글로벌 4위가 엠캠이라는 기업인데요. 지금 중국이 이 북미 진출이 막힌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엠캠이 지금 엄청난 기회를 잡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글로벌 3위까지는 최소한 빠르게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새해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와봤고, 이 엔켄 같은 경우는 이미 북미 시장에 2만 톤 이상의 생산이 가능한 공장이 이미 설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생산 그 캐파 능력을 토대로 해서 공장 증설이 계속해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2026년까지 모두 준공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미국 내에서만 30만 톤의 이 캐파가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엠켄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에 투자된 인프라도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중국이 1위,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데에서 이번 기회에 그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상태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엔캠 관심을 앞으로 계속 두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제가 또 차트를 한번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 차트를 좀 보시면은 다른 전의 기업들과 그리고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과는 사뭇 다른 엄청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들이 7월부터 해서 주가 하락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진 모습을 보이는 패턴이 많거든요. 이 엔켄 같은 경우도 7월 고점, 단기 고점 이후에 소폭 조정을 받았지만 이후에 11월 달부터의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바로 12월 달에 이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주가 상승이 나온 시점을 보셔야 하는데요. 바로 이 시점이 FEOC로 인해서 이 AMPC에 적용이 된다, 그런 이슈가 있을 때부터 이제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온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추세적으로만 보더라도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조정을 받더라도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추세 추종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21선을 지켜주는 선에서 주가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고점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가장 이제 최근에 고점을 갱신했던 94,000원 정도까지는 좀 볼 수가 있겠는데, 94,000원을 이제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천장이 없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실적 부분들, 그리고 추세적으로 이제 유지할 수 있는 21선들, 그리고 60일선들, 이런 장기 이평선들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리고요.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7만원 선을 지켜줄 것으로 좀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75,000원 선, 7만원 선으로 해서 지지 구간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주가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부분들보다는 24년 한 해부터의 시작이기 때문에 24년도, 즉 중장기적으로 좀 종목 흐름을 지켜보시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엔캠의 장밋빛 전망들, 실제로 좀 이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을지 포인트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요인들이기 때문에 장기 요인이랑은 별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지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단순 참고만 하셔가지고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다음 한 종목 더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첨보라는 기업인데요. 첨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전해 질 첨가제를 제작을 하는 회사인데, 원래 첨보는 중국 쪽에 이제 매출이 굉장히 높았어요.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워낙 이 공급 과잉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첨보가 이제 좀 영업 이익 부분이라던가 이 실적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이 북미에 이제 중국이 진출을 못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첨보가 이 LFP 배터리에 대한 첨가제를 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북미 쪽에서도 이 LFP 배터리를 사용을 하는 것을 굉장히 늘려가고 있는 추세고, 배터리 3사에도 납품을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 이 첨보라는 기업이 북미 시장을 성공적으로 진출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현재의 시점보다는 큰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 LFP 배터리 해가지고 지금 미국도 중국산 LFP를 상당히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대형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 LFP 생산을 하겠다라는 얘기들도 있었는데, 관련돼서도 좀 이슈가 나왔던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T사 쪽에서도 이제 중국 기업 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이 첨보라는 기업이 치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머스크가 그걸 좀 받아들일까요? 일단 중국을 막 그렇게 싫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테슬라가 또 그리고 중국 쪽에 이제 공장이 좀 크게 있잖아요, 테슬라가.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될지는
나중에 이제 그 테슬라가 또 텍사스 쪽에 이제 공장을 좀 크게 짓잖아요. 이제 그게 완공이 됐을 때 과연 그걸 무시를 하고 중국 기업 거를 가져다 쓸 거냐, 아니면은 뭐 일본 기업이나 국내 기업, 우리 한국 기업의 우리 한국 기업과 손을 잡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테슬라도 지금 추세적으로는 좋지가 않잖아요. 지금 실적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런 보조금이라던가 세액공제를 놓치기는 좀 많이 아깝거든요. 그거를 챙기려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중국을 좀 이제 탈중국을 준비를 하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중국 쪽은 중국 쪽 거 쓰고 미국 그렇죠. 쪽은 미국 거 쓰고, 약간 테슬라 머스크라고 한다면 약간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중국 공장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는 어차피 중국 쪽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제작을 하는 거니까 다른 거는 이제 상관이 없는데, 이제 북미 내에서 이제 생산이 되는 것들은 이제 중국 기업 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공장들은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첨보 전해질 쪽으로 LFP 쪽으로 수혜를 좀 받고 있으니까 그런 변수들도 있다 정도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첨보 제가 차트를 가지고 와봤는데, 첨보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7월 달부터의 주가 하락이 쭉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첨보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주가 하락이 나온 거 플러스 제가 방금 전에 얘기를 해드렸던 이 중국 쪽의 매출이 가장 컸었는데, 이 중국에서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매출에 타격을 좀 받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월달, 5월달을 보시면은 개파락을 하면서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저 시점부터의 주가 하락은 이제 중국 공급 과잉과 실적 부분들, 그리고 2차 전지의 전반적인 하락세를 같이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2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이 전액이나 분리막 기업과 마찬가지로 일부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면서 주가 상승이 나왔지만 배당락과 동시에 이제 어느 정도의 주가 조정이 다시 나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듯 24년도에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첨보가 과연 이 북미 쪽으로의 성공적인 진출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는 전저점을 기점으로 해서 전저점을 지켜주는 선에서 우리가 좀 차트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사실 투자하기에는 매력적인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세적인 부분으로는. 하지만 21선이나 121선을 돌파하는 시점,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그 시점부터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고가 부근은 20만 원까지도 우리가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뜻 보면 약간 바닥인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맞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서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긍정적인 시나리오에는 목표 주가를 한 20만 원까지도 볼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성급하게 대응을 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짝 담아두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관심이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살짝 정찰병 보내놓는 게 그쵸. 네, 약간 그런 의도로. 자, 다음은 이제 분리막 쪽입니까? 네, 분리막 쪽도 이제 제가 두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이 분리막 쪽 두 기업은 워낙 유명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은데, SKI 테크놀로지와 그리고 이 WCP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유명하죠. 모르시는 분들은 유명하죠. 네,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자, 어떤 기업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우선 SKI 테크놀로지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SKI 테크놀로지가 실적 전망이 계속 밀리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 관련된 내용입니까? 우선 그쪽보다는 좀 긍정적인 부분을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실 항상 긍정적이긴 항상 긍정적이에요. 잠입기 전망은 뭐 1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제가 냉정하게 들을 겁니다. 네, SKI 냉정하게. 테크놀로지. 이거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 SKI 테크놀로지의 분리막 전체 생산 물량의 80%가 SK온에 이제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거래처가 이 SK온에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실적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나오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SK온도 이제 공장 증설이라던가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지연이 되다 보니까 SKI 테크놀로지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게 좀 낙수 효과가 좀 좋게 나와야 하는데 네, 좀 부정적인 면으로 이제 실적 부분도 타격을 받고 그런 부분이 약간 흐지부지하게 이제 흘러간 한 해였거든요. 23년도가. 근데 24년도에는 또 제가 또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24년도에는 이 SK온이 신규 고객사 이 합작법인을 설립했던 이 블로벌 SK 그리고 SK온과 이 현대차가 또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거든요. 네. 그로 인해서 이 SKI 테크놀로지가 단순히 SK온만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SK온으로 인해서 합작법인이 설립이 된 거지만 이걸로 인해서 거래처 다각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매출 증대 그리고 납품 수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SKI 테크놀로지가 약간 비슷한 뭐 이전과는 상황이 좀 지금과 이전의 상황이 좀 다르긴 했지만 사실 제일 처음에 SKI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좀 잘 나올 것이다 라고 했던 거는 2023년도 3분기부터였습니다. 전망 자체는.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밀리고 4분기 투자 연기가 또 있으면서 지금 2024년도 1분기까지 왔어요.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진짜 실적을 보여줘야 주주들도 안 지치고 그렇습니다. 뭐 제대로 된 성과가 이제 나와줄 때가 됐는데 거래처 다각화 이게 그 어느 정도로 영향을 좀 갈 수 있을지 이거를 지켜보는 한 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SKI 테크놀로지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다 지금 똑같은 패턴이에요. 사실 뭐 계속 똑같은 소리 한다 이렇게 좀 말씀하실 수 있는데 다 지금 패턴이 비슷합니다. 자, 7월 달에 이제 주가 상승이 나온 이후에 조정이 나온 시점부터 11월 달에 대부분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반등은 이쪽 반등이 아닌 바로 12월 초에 나왔던 이 반등을 좀 보셔야 하는데요. 이 반등 시점부터의 주가 흐름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다. 24년도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악성 물량들이 어느 정도의 존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져주면서 주가 상승이 나와야 하는 시점이거든요. 사실 12월 달에 상승이 나왔던 이 시점에서도 거래량이 이제 전일 평균 거래일보다는 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 보시면은 7월 달에 터졌던 이런 거래량처럼 좀 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전 악성 물량을 좀 확실하게 소화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줘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간에 좀 빠른 상승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북미 진출과 그리고 SK온 합작법인을 통해서 실적에 이제 포함이 된다. 그런 개선되는 부분들이 보여진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부터 확실한 추세 전환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공급 부분들 수주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시점이 나오는 걸 보면은 사실상 그러면은 이 수주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다음 분기 실적에서는 실적이 개선이 되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함께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나오기 이전부터의 주가 추세가 상승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 공급, 이 수주 부분들이다 라고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같은 경우는 현재의 추세를 좀 유지를 해주면서 75,000원 구간에서 10만원 바운더리 내에서의 움직임을 좀 일단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주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는 9만원을 확실하게 좀 돌파를 해줘야 하는데 이 9만원 구간을 돌파를 할 때 보시면 여러분들이 최근까지의 9만원에서 계속해서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구간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유의미한 가격대로 제가 9만원을 좀 말씀을 드린 건데 이 9만원을 돌파를 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장대 양봉의 거래량이 좀 터져주면서 소화를 해주는 게 좀 더 확실한 추세 상승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지켜보시되 바운더리는 75,000원에서 10만원까지 우선 체크를 해두시면서 대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얼핏 보자면 SKI 테크놀로지가 추세가 전환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공급 여부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 9만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고점이 10만원 그리고 저점을 한 7만원 정도 바운더리 안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미래 가치가 반영되기 전에
미리 관심을 한번 좀 더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SKI 테크놀로지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분명히 좀 존재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시적으로 어떤 영향들이 좀 있을지도 계속 추적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WCP 보도록 할 건데요. 이 WCP 같은 경우는 이 삼성 SDI의 이제 주요 공급처이고요. 보통 이제 삼성 SDI 매출 의존도가 80% 이상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에서의 분리막 수요가 이 WCP가 60% 넘는 이 수요 공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 SDI에 대한 이 공급 물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원래는 이 삼성 SDI가 23년도까지는 좀 북미 진출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부분들이 얼핏 있었습니다. 근데 24년도부터는 이 삼성 SDI의 투자 확대와 그리고 공장 증설, 합작사 설립까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했을 때 WCP에는 당연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중국 기업을 우리가 좀 점유율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삼성 SDI에 이제 납품하는 중국 기업이 16%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중국 기업의 점유율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WCP가 대략 78% 정도의 점유율을 확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 그리고 그에 따른 공급을 통해서 실적 증대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목표는 삼성 SDI의 공급만 가져오자. 그쵸. 예. 중국 거에 이제 공급망 점유율을 가지고 오자. 네, WCP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거래처가 확실하다. 그 부분도 있고요. 이 명확한 이 장점이 또 있거든요. 보통 이제 분리막 같은 경우는 생산 그 라인이 이제 4m 이제 한 4.2m 정도 되는데, 이 WCP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의 2배 정도가 됩니다. 1.5배에서 2배 정도가 되고 생산 속도 면에서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그렇죠. 지금 SKI 테크놀로지가 앞에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그 SKI 테크놀로지는 4.5m 정도 그 폭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WCPC 같은 경우는 이제 5.5m 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압도적인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WCP가 압도적인 생산량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이 SDI의 공급을 그 점유율 많은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역시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분리막 내에 있다 보니까 SKI 테크놀로지랑 뭐 얼핏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자, WCP 차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또 같은 패턴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 이후에 조정을 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1월 달에 주가 1차적으로 반등 이후에 또 12월 달에 반등을 한 모습인데 소폭 조정을 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WCP 같은 경우는 이 분리막이나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기업들과 같이 봤을 때 단기적으로 이제 시장 영향을 좀 받으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을 때 그때 다시 FEOC 관련해서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분리막과 전액 모두 수급이 골고루 퍼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이 WCP 같은 경우는 이전에 고가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상승 여력이 굉장히 강하다, 그런 힘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장기 평을 좀 강하게 돌파하고 이 위로 안착하는 모습을 보셔야지 좀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구나, 추세적으로 확실하게 전환이 나왔구나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전에 이제 주가 상승이 나왔을 때 이 장기 평을 맞고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고, 이전에 있던 악성 물량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돌파하는 시점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전에 주가 상승이 나올 때 SKI 테크놀로지와는 좀 다르게 이 WCP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터져주면서 물량을 좀 어느 정도 확실하게 좀 소화를 해주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바운더리를 좀 살펴보면은 4만 원 구간을 우리가 확실하게 좀 지지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위로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 장기평을 돌파를 해주는 게 중요하겠지만 위로 본다면 5만 5천 원을 돌파를 해주는 게 1차적인 저항선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간을 돌파를 해서 우리가 추세적인 부분이 상승 추세다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7만 원 구간까지는 우리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항 구간이 제가 봤을 때는 5만 원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소
조금 이제 살짝 공격적인 성향을 조금 추가하신 것 같아요. 네네. 한 55,000원까지 고점으로, 그리고 저점은 4만 원. 기준은 지금 현재가 수준에서 위아래 밴드, 바운더리 안에서 SK 테크놀로지와 유사한 그런 전략을 제시를 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4기업을 살펴봤는데 4기업에 대한 각각의 이슈들, 진행 상황들 명확하게 좀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자, 전략도 함께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런 전략들은 개개인마다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자, 제가 봤을 때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 관심 종목들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앞으로 이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들, 지금 이제 오늘 종가 기준으로 계속 수익률을 추적을 해 나갈 거거든요. 근데 한 번 출연하셨는데 4종목은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쵸. 네, 2기업만 딱 뽑아주시면 어떤 기업들, 이 4기업 중에서 2개만 딱 뽑아주시겠습니까? 2개만 딱 뽑자면은 네. 그럼 전액에서 하나, 그리고 네. 이 분리막에서 하나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그쵸. 분리막 안에서 2기업이면 또 같이 비슷하게 움직일 그렇죠. 거니까. 네네. 네, 잔머리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죠. 네. 우선은 보면은 전액 같은 경우는 일단 1위 기업은, 국내 1위 기업은 놓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피로도는 좀 쌓여 있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의 성장 여력이 있었고 이미 그 성장 기업으로는 더블 10을 달성한 기업이기 때문에 310까지 한번 노려보는 엔캠을 제가 좀 관심 종목에 담아 두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분리막 기업 같은 경우는 분리막 기업이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 많은 분들에게 질타를 많이 받지 않을까. SKI 테크놀로지 하면 아마 주주분들이 싫어하실걸요? 그쵸. 그래서 저는 WCP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출연하실 때 계속 현황들,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던 그 종목들 현황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제가 관리하는 종목을 또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시각각 계속 궁금하시다고 한다면은 제 영상을 찾아보시면은 제가 꾸준히 이제 해당 종목들 피드백을 드릴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많은 기업들과 상세한 설명을 해주신 우리 한중희 멘토님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대기업 채널 안에 또 들어오시면은 각각의 업종들을 담당 멘토들이 매일매일 모든 종목들을 커버를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세한 내용들, 분석 실력들 좀 귀감이 되셨다고 한다면 채널에 들어오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고 이런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